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구 어딘가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지만 세상의 종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지어진 장소들이 있다고요. 어떤 곳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석상의 모습이고 또 어떤 곳은 바위와 강철로 된 산속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하며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혀진 해안 요새부터 핵불길을 견디도록 설계된 지하 도시까지 이 구조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할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된 전쟁의 유물이고 또 어떤 것은 아직도 무장한 채 오지 않은 재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닉스이고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침입 불가능한 장소들의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당신은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덴 프로젝트, 잉글랜드 콘월. 첫눈에 에덴 프로젝트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 콘월에 복구된 점토 채석장 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반짝이는 돔들. 그 거대 격자형 돔 안에는 완전한 생태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증기로 가득한 열대 우림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서 있고 지중해 정원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으며 모든 것은 정밀하게 설계된 기후 제어 시스템 덕분에 유지됩니다. 2001년에 완공된 이곳은 본래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가 온다면 이 설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돔들은 자급 가능한 거대한 온실이 되어 외부의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면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바이옴은 한 에이커 반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작물 재배, 약용 식물 재배,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의 무기한 생존이 가능합니다. 강철 골조와 ETFE 패널이 만드는 돔의 외피는 거센 폭풍과 극한의 기온도 견딜 수 있는 방호막입니다. 유리처럼 빛나는 곡선 아래에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인류 재건을 위한 씨앗 저장고로서의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려보십시오. 밖의 세상은 황폐했지만 이 빛나는 돔 속에서는 생명이 번성합니다. 이곳을 인류의 마지막 정원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에덴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 하시겠습니까? 마르텔로 타워, 종말의 석조 수호자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해안과 심지어 먼 식민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르텔로 탑은 굳건한 돌의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둥근 실루엣이 파도를 지켜보며 결코 나타나지 않는 적을 기다리고 있죠. 1800년대 초에 탄생한 이 탑들의 영감은 코르시카에 있는 단 하나의 탑에서 왔습니다. 그 탑은 영국 해군의 끊임없는 포격을 견뎌냈으며 두꺼운 벽은 대포 공격의 분노를 쉽게 흡수했습니다. 이 설계에 감명받은 대영 제국은 이를 자국 해안 곳곳에 복제했습니다. 이것들은 거대한 요새가 아니라 아담한 요새였습니다. 약 4m 두께의 벽을 가진 낮고 둥근 구조물, 몇 명만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높은 출입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도 회전하며 사격할 수 있는 지붕 위의 대포가 특징입니다. 빠르게 건설되었고 유지 비용이 적으며 당시 무기로는 거의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세기 넘게 많은 탑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다로 무너져 내렸고 어떤 것은 개인 주택이나 박물관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시간을 견뎌낸 이들의 도전은 힘이 항상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목적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종말이 바다에서 온다면 당신은 마르텔로 탑의 돌팔에 마지막 희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 채 조류에 맞서겠습니까? 비보스 엑스포인트, 사우스다코타 미국. 끝없이 바람이 휩쓰는 사우스다코타의 광활한 평원 속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간 생존 공동체가 숨어 있습니다. 비보스 엑스포인트. 겉으로 보면 그저 끝없는 초원일 뿐이지만 지표면 아래에는 575개의 강화 벙커가 군사도시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 육군이 탄약을 저장하기 위해 지은 이 벙커들은 두꺼운 흙층 아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핵 폭발부터 화학 공격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각 유닛은 맞춤형 자급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물 정화 장치, 전력 생산, 시스템 장기 식량 저장고를 완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비축품만 있다면 가족 하나가 1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이 위치가 선택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부터 안전하며 비상 상황 시에는 입주민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은 기묘할 만큼 조용합니다. 철문을 숨긴 잔디 언덕뿐 울타리도 감시탑도 없습니다. 마치 이웃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비밀 문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재앙이 닥친다면 수백 명의 생존자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남아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포트 제퍼슨, 가든 키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 미국. 멕시코만 한가운데 키웨스트에서 서로 70마일 떨어진 곳.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신기루처럼 거대한 형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포트 제퍼슨입니다. 19세기 중반에 건설된 이 육각형의 거대한 요새는 서방우에서 가장 큰 벽돌, 건축물로 멀리서 운반된 1600만 개가 넘는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가든키에 고립된 이곳은 한때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수호자이자 그 권위를 거역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두께가 약 2.4m에 달하는 성벽은 대포 사격과 거센 폭풍을 견디도록 지어졌습니다. 400개가 넘는 총항구를 가진 이곳은 전쟁에 부유하는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전투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곳은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뮤얼 머드 박사가 형을 복역한 장소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이곳에는 민물도 농지도 없으며 끝없는 바다뿐입니다. 보급품은 배로 실어와야 했으니 평화 시기에도 물류 악몽이었고 혼란의 시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요새는 버려진 채 소금기와 폭풍에 시달리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면 이 외딴 바다, 요새는 완벽한 최후의 피난처가 될까요? 아니면 그 고립이 곧 당신의 운명을 봉인할까요? 헤비타트 67, 몬트리올,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기묘한 콘크리트 도시가 솟아 있습니다. 354개의 맞물린 큐브들이 불가능한 각도로 비틀리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 삶의 실험으로 엑스포 67을 위해 지어진 헤비타트 67입니다. 건축가 모셰 사프디는 교회의 편안함과 도시의 밀집도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곳으로 상상했으며 각 주민이 자신만의 정원 햇빛 사생활을 누리면서도 연결된 공동체에 사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관 너머로 헤비타트 67은 요새처럼 지어졌습니다. 각 조립식 모듈은 강화 콘크리트로 수백 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하중을 받는 벽들은 폭풍 지진, 심지어 폭발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맞물리는 설계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구조적 중복성을 만들어한 유닛이 손상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수년간 이 건축 퍼즐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얼어붙는 바람, 그리고 세월의 시험을 거의 흠집 없이 견뎌냈습니다. 종말 이후 세상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닛들과 정원 테라스 견고한 구조 덕분에 생존자들의 수직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콘크리트 미로의 높은 곳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세상이 적대적으로 변할 때 미로 자체가 함정이 될까요? 포르 보야르, 샤랑트 마리팀, 프랑스. 대서양의 파도 위에서 마치 돌로 만든 전함처럼 솟아오른 포르 보야르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요새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구상한 이 요새는 프랑스 해안 방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일드아이와 일드올레롱 사이의 해역을 적 함대에서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선택된 부지는 얕은 모래톱 위였고 조류와 폭풍에 끊임없이 시달려 공사는 공학적 도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은 바다와 싸우며 해저 깊이 말뚝을 박고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침내 1857년 타원형의 요새가 완성되었습니다. 두꺼운 벽 위에는 수십 문의 대포가 설치될 수 있었고 중앙 안뜰에는 수백 명의 병사가 머물 수 있는 병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었을 때는 이미 포병 기술이 발전해 포르 보야르는 군사적 가치에서 시대에 뒤처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매기와 바닷바람에 버려진 뒤 이곳은 감옥이 되었고 현대에는 영화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성 해벽 그리고 압도적인 조망권은 여전히 시간을 초월한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닷물이 치솟고 혼돈이 배를 타고 찾아온다면 당신은 이 외딴 해양 요새에 생존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한 해안을 찾아 떠나겠습니까?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 마지막 방주. 북극의 스발바르 제도 스피츠베르겐 섬. 얼어붙은 산속 깊은 곳에는 인류의 최후의 백업 계획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다. 이 저장고는 2008년에 건설되었으며 전쟁, 기근, 심지어 기후 변화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강철과 얼음으로 빛나는 입구는 동결토 속으로 120m 뚫린 터널로 이어지며 그 안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인 120만 점이 넘는 종자 샘플이 봉인되어 있다. 밀, 쌀, 옥수수, 작디작은 생존의 캡슐들이 인류의 위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다. 저장고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 폭발 방지문, 그리고 자연 냉각 시스템 덕분에 전기가 끊겨도 종자들은 수세기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고도,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의 금고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희망의 방주다. 상상해보라. 세상이 불타고 곡식이 사라지며 기근이 번져가는 순간에도 북극 얼음 아래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침묵 속에 얼어붙었지만 잊히지 않은 채 기다린다. 만약 인류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이 산속 벙커가 부활의 열쇠가 될까? 아니면 문은 닫힌 채 너무 늦어버릴까? 그레인 타워 배터리, 잉글랜드 아일 오브 그레인. 템스강 하구 위에 밀물과 썰물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레인 타워 배터리는 반은 요새, 반은 등대, 그리고 전부가 도전 그 자체인 외로운 석조 파수꾼입니다. 1850년대 매드웨이 강 입구와 채텀 해군 조선소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으며 마르텔로 타워를 본떠 만들었지만 당시 새롭게 발전하던 포병 시대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요새는 썰물 때만 두 길로 접근할 수 있어 침입하려는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두꺼운 화강암 벽과 철제 대포 거치대는 전함을 물리치도록 설계되었고 이후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에는 최신 무기로 재무장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오늘날 소금기 어린 바람과 파도에 달아도 여전히 서 있는 이 타워는 해양 방어의 완고한 유물입니다. 종말의 시나리오 속에서 조수에 고립된 이곳은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난공불락의 피난처이지만 생존을 위해선 철저한 시간, 계산과 자원 관리가 필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바다는 만조.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이 요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을 안전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닫히는 돌 감옥이라 하시겠습니까? 피전 아일랜드, 그로스 이슬렛, 세인트 루시아. 피전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전쟁과 생존의 역사를 간직한 요사의 섬이죠. 수세기 동안 이 섬의 쌍봉은 카리브 해를 내려다보며 다가오는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18세기에 들어 영국군은 이곳을 두꺼운 벽에 변경 대포 진지수 마일 밖에 적도 볼 수 있는 감시탑이 있는
강력한 요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터키옥빛 바다 위로 솟아있는 석조 요새는 대포 사격과 거친 열대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섬의 위치는 거의 난공불락이었고 이는 카리브하의 지배를 놓고 벌인 유럽 열강의 수많은 전투에서 전세를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피전 아일랜드는 대포는 침묵하고 벽은 바닷바람과 햇빛에 달아진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형은 수세기 전과 같은 전략적 우위를 여전히 제공합니다. 혼돈의 시대가 온다면 이곳의 고립성 조망권 역사적 방어 능력은 미래의 요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면 바다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요새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안전을 찾으시겠습니까? 보스코 베르티칼레, 밀라노의 수직숲 이탈리아 밀라노 한가운데 두 개의 탑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철과 유리의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초록의 숲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숲이라 불리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급진적인 비전으로 201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처음 보면 평범한 마천루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발코니마다 나무와 덩굴들이 흘러내리듯 뻗어 있습니다. 무려 900그루의 나무, 5000그루의 관목, 11000그루의 식물이 탑 전체를 감싸며 산소와 그늘을 선사합니다. 건축가 스테파노 부에리는 이 건축물을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하늘로 쌓아 올린 생태계로 설계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매년 약 2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며 도시 한가운데에서 새와 곤충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숲은 걷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사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생존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열기와 스모그로 뒤덮인 미래의 도시에서 이런 수직숲이 인류의 구명보트가 될 수 있을까요? 회색 콘크리트만 가득한 하늘이 아니라 녹색으로 숨쉬는 마천루가 지구 곳곳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진정한 정글 도시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보세요. 세상이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숲으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찌르는 숲속으로 올라가 살겠습니까? 엘리다이 사냥 오두막, 아이슬란드, 엘리다이 섬. 북대서양의 차갑고 거친 물결 속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엘리다이 섬, 그 가파른 초록빛 절벽 꼭대기에 흰색 건물이 단 하나 자리합니다. 이곳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 엘리다이 사냥 오두막입니다. 이웃도 도로도 전선도 없습니다. 오직 가파른 절벽 쉼없이 이는 바다, 그리고 머리 위를 선회하는 바다새들 뿐입니다. 1950년대 현지 사냥협회가 퍼핀 사냥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이 오두막은 상주 거주자가 없으며 위험한 보트 항해와 가파른 풀밭을 기어오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간혹 방문합니다. 빗물을 받아 식수를 해결하며 모든 보급품은 직접 나르기 때문에 붕괴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급자족의 대가로 안전을 제공합니다. 섬 정상에서 바라보면 폭풍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군대도 이곳에 모르게 상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 절대적입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고요해진다면 당신은 이 바람 몰아치는 외딴 바위섬에서 홀로 살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이 종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몬셀 해상 요새, 템스 강의 수호자들. 녹슨 거인처럼 템스강 하구의 회색 물결 위로 솟아오른 몬셀 해상. 요새는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인 1942년 영국은 루프트바페 폭격기와 나치 함선을 막기 위해 이 강철 요새들을 바닷속에 세웠다. 각각의 요새는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져 대공포, 레이더, 탐조 등으로 무장한 철의 성체였으며
런던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성기에는 22대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독일 기로에 부설정을 파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이 요새들은 파도에 버려졌다.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해적, 반군, 심지어 해적 라디오 방송인들까지 점거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일부는 부식된 채로 서 있으며 다른 시대에서 흘러온 유물처럼 여전히 당당하다. 조류에 삐걱거리는 그 뼈대 같은 모습은 반은 요새, 반은 유령과도 같다. 이제 상상해보라.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이 바다 위 요새들이 다시 생존의 감시탑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육지와 단절된 채 파도 위에 솟아있는 그곳은 피난처일 수도 감옥일 수도 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녹슬어가는 사다리를 기어올라 안전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바다가 그 비밀을 영원히 삼키게 두겠는가?